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코인 업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12월 31일 그 시점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재산 은폐한 거지. 현금 재산을 은폐하기 위해서 코인을 산 거야. 연말에는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그렇죠. 연초에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런 거래가 반복됐다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 사실상 내용상 재산 은폐고 법적으로는 피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김남국 코인 사태는 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의원 윤리 시각에서 봐야 되고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코인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 업자다. 자, 이 하태경 의원이 뭐 코인 업자다, 김남국 의원이 재산을 은폐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코인을 90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1월에 코인을 또 매도해요. 50억 원어치. 그래서 매도해서 5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도 코인을 10억 원어치 샀다가 이듬해 2023년 1월에 코인을 또 매도합니다.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현금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를 다 얼마 있다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의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코인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코인을 그만큼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없는 걸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인은 정작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금, 재산이 없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저렇게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하태경 의원은 재산 은폐 얘기까지 했는데 좀 동의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뭐 명백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읽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교묘하게 탈법 위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어허. 12월 31일만 되면 들고 있는 뭉칫돈을 창고에다 넣고 그냥 열쇠를 잠궈버려요. 왜? 사람들이 그 뭉칫돈이 있는 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서 12월 31일을 재산 신고의 그 근거로 기준으로 해놓은 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죄질로 따지자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있었으면 100억 정도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90억을 코인을 사놓게 되면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의 한 10억 정도? 요 정도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2년에 재산 신고액이 12억인데 23년에는 15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허용되는 그 정도? 약간 증가했다는 것에 맞춰서 잔고를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뭐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지만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확실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공직자윤리법 뭐 개정이 지금 됐습니다만 이 재산 신고 기준을 12월 31일로 하지 말고 평균 잔액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서 규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2, 제3의 김남국이 나와서 그거를 또 회피해 나갈 수단을 안 만들까요?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최소한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그 정도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됐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래 내역 예.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더 이상 늦기 전에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시점이 크게 보면 4시점이 등장해져 있는데 지금부터는 2022년 1월 저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해 1월이 되겠죠? 그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매도해서 50억 원을 현금화했다. 이 지금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뭐 현금화하고 저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저 시점에 지난해 1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2022년도 김남국 후원회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 코인을 막 50억 원어치를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 시점에 김남국 의원은 후원금 좀 주세요.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김남국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후원금 모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평범한 의원님들이 보통 이제 평범한 문자를 발송하는데 예. 그걸로는 후원금이 모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거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김남국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만하고 예. 한 푼 줍시오 빨리. 한 푼 줍시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많아요. 한 푼 줍시오 이제.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2022년도에 이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연 1등을 기록했다. 후원금 가장 많이 모았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3억 3,014만 원. 글쎄요,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중적이다, 김남국 의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계좌를 하면서 저는 뭐 일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유지된 돈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연말 연시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코인 계좌를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자기 쓰는 돈과 정치 자금하고 섞이지 않겠다라면 본인으로서는 그걸 명분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연말 연시에 사고 팔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돈이 만약에 돈이 많으신 분은 그럼 정치 후원금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력이 많으면 넘치면 뭐로 그렇게까지 아쉬운 소리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국민 정서가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후원금을 받았던 이유가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자금을 쓰는데 필요한 돈들이 있었고 그게 본인은 여유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면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제일 그게 본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님 이게요. 지난해 김남국 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모았다. 그 금액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014만 원이다. 3억 3,014만 원. 글쎄요, 여기 뭔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에 일단 답을 드리면 한도가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이죠. 3억이 딱 차면 다른 분이 후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송금이 안 됩니다. 허허. 이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그 관련 은행과에서 거래 계좌를 막아야 됩니다. 한도가 정해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같은 시간에 뭐 12월 말이나 이렇게 하루에 얼마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소위 유도리라 그럴까요? 그걸 인정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다 알아차리시고 그 한도까지 꽉꽉 채운 게 아닌가. 소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봐준다는 걸 알고 그것까지 다 기다려서 마감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 후원금 1등은 저는 뭐 자랑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 영상을 보면서 소위 청년 정치인이 후원금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게 12월 31일 날 코인을 90억 원 사는 사람의 입에서 할 소린가? 진짜로 일반 상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집하는 게 뭐 기성세대 또는 대기업 출신의 국회의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국민적 동정심, 국민 정서를 못되게 이용한 거 아닙니까?
뒤로는 90억 원어치를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 한 푼 줍쇼. 아무리 저 정청래 의원이 웃으면서 하라고 시켜도 양심 있어야 될 문제고 또 정청래 의원도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허. 옛날에 학원도 하셨고 예. 다 돈 좀 있는 분들이 자기 돈은 절대로 저런 공적인 데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지갑에서 굳이 후원금을 한 푼, 두 푼 뺏어야 되는지 매우 불편하고요. 청년 정치 다시는 들먹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이 요즘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수사하면서 이 부분에 좀 이른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꽂혀 있답니다. 검찰이. 바로 이 부분. 아니 어찌된 게 김남국이 손만 대면 그 코인은 급등하는 걸까? 여기에 검찰의 시선이 쏠려 있다. 뭐 이런 겁니다. 2021년 2월 주식 그거 LG 디스플레이 주식 팔아가지고 비트토렌트에 투자했는데 10억을 비트토렌트를 샀거든요. 근데 4배가량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얼마가 됐을까요? 40억. 2021년 9월에 위믹스 코인을 20억 원어치를 사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20억 원어치를 샀을 때 그 평가액이 한때 10배, 200억 원 가까이 됐다. 2022년 지난해 2월에 상장도 되기 전에 메콩코인이라는 걸 3억 9천만 원어치 김남국 의원이 사는데 이것의 평가액은 한때 10억이 됐다. 3억 9천에 사서. 작년 4월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도 되기 전에 마블엑스 코인을 9억 원어치를 사는데 이것은 김남국 의원이 한 차익을 3억 2천만 원 정도를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검찰은 왜 김남국이 손만 대면 그 코인은 급등했던 것일까? 과연 우연일까? 정책원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의 거래 현황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있어서. 그런데 매도 시점까지 책임져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아하.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주거나 유통을 시켜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까지의 법리 검토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김남국 의원의 저 같은 이 워렌 버핏 뺨치는 거래가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싸게 사서 이 가치가 폭등한 것 자체가 이 뇌물인 것이지 그 이후에 고점에서 팔았건 또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시점에 팔았건 매도를 언제 했느냐 여부는 이 뇌물죄 법리 검토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앞선 이 매수 시점만으로도 그리고 매수 이후에 폭등만으로도 충분히 뇌물죄나 이 기회를 제공한 것들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만에 하나 이 검찰의 판단이 틀리려면 김남국 의원이 이 산 비트코인이나 이른바 여러 종류의 잡코인들이 폭등을 안 한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드러난 거래 내역, 언론에 드러난 김남국 의원 보유 종목은요. 한 번씩은 꼭 사고 나서 폭등을 해요. 그럼 이게 과연 찍어 맞추기나 운으로 또는 김남국 의원의 투자 실력만으로 예외 없이 이렇게 다 폭등하는 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의혹의 칼날을 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